역사 속 몰랐던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히스텔링.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재외동포의 역사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이야기꾼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4세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의 스포츠계를 빛낸 고려인들을 만나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짜잔. 오, 빙상장이네요. 네, 이 빙상장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발루안 숄락 스포츠 센터의 빙상장입니다. 이 빙상장 알고 계시나요? 이 빙상장을 잘 모르지만 네. 어떤 대단한 선수가 네. 분명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네. 됩니다. 첫 번째로 카자흐스탄의 피겨 영웅인 데니스 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데니스 텐이시죠? 네. 네, 데니스 텐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에서 동메달을 땄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참전을 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죠. 하지만 네, 그 이후 소식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샤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데니스 텐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끝나고 그 해 여름에는 이제 흉기를 든 강도들과 맨몸으로 싸워가지고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샤 씨가 설명해 주신 대로 데니스 텐은 불과 25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괴한의 습격으로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이 사실은 그 당시 고려인 사회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데니스 텐의 장례식 사진인데 네, 사진 속 이 장례식은 알마티 발루안 숄락 스포츠 센터에서 치러졌고요. 이곳은 이제 데니스 텐이 올림픽을 꿈꾸며 맹연습했던 장소이기도 했죠. 데니스 텐은 한마디로 카자흐스탄 빙상의 영웅입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춤, 노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정말 3일 동안에 데니스 텐만을 위한 그 애도의 기간을 설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발루안 샬락 경기장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발루안 샬락 그 경기장에 다 못 들어가서 도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추모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데니스 텐 선수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피겨 영웅인 김연아 씨도 자신의 SNS에 추모글을 올리고 데니스 텐을 기리는 추모 사진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두 사람은 소치 동계올림픽 갈라쇼에서 합을 맞춰 주목받기도 했었죠. 네, 데니스 텐은 4살에 피겨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연습할 곳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뭐 두꺼운 옷을 여러 개 껴입고 야외에서 훈련하기도 하고 이제 철제 창고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서 자연적으로 얼린 다음에 뭐 그 위에서 연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데니스 텐이 10살이 되던 해 전문적인 피겨 지도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를 했고요. 뭐 그 당시에 친척들이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네,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енис был очень трудолюбивым и честным и ребенком, и спортсменом. И он с нетерпением и с большим трудолюбием, когда его оценили и дали ему высшую степень оценки, когда он получил золотую медаль, конечно, радости. 네, 14살 때 2008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고요. 카자흐스탄 선수로서 최초로 세계대회 1등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미국에서 프랑크 캐롤 코치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실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이 돼요. 그래서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기어코 동메달을 획득했죠. 이 메달로 데니스 텐은 카자흐스탄의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Не было конца, и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он достоин высшего пьедестала, что он може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на серьез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же во взрослом уровне. Ему очень сложно давалась спортивная карьера, ну,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за многие годы у него набралось очень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его поклонников, фанатов,
те, которые любили его катание, я думаю, что он был хорошим фигуристом. 사실 데니스 텐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할 예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누적된 부상과 그리고 새로운 꿈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데니스 텐은 고민 끝에 다음 올림픽도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그 다음 올림픽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이었기 때문이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아이스 페스타 쇼에 참여하고자 데니스 텐은 2017년 8월에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연습 중에 오른쪽 발목인대 2개가 파열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심각한 부상에 무리한 경기까지 소화하느라 사실 이번 올림픽에는 메달권에 들기 힘들 거를 알았지만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고 싶었다면서 참가한 것만으로 영광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이분이 이제 민금호 선생님이신데요. 데니스 텐의 현조부이신 민금호 선생은 서울 출생으로 9월 말 의병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네, 데니스 텐은 북위 영화를 마다하고 항일 운동을 택했던 민금호 장군의 자손답게 러시아의 귀화 요청을 뿌리치고 피겨 강대국의 편견과 차별에 맞서면서 외로운 길을 걷습니다. 정말 이 데니스 텐의 불굴의 그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시는 국민들도 데니스 텐을 이렇게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젠 다음 스포츠 영웅을 만나볼 차례인데, 누구인지 공개에 앞서서 키워드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뭐 어떤 사진인지 좀 아시겠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5년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 청년기로 카자흐스탄 독립 유공자를 한국으로 모시고 갔었어요. 그쵸? 황마이 씨가 오늘 이야기할 인물인데, 황마이 씨는 황운정 지사님의 아들로, 이 황운정 지사는 1919년 3.1운동 당시에 함경북도 종성과 온성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황 지사님은 밤마다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문 사이사이에 독립선언서를 넣었는데 누군가의 밀고로 경찰에 쫓겨 만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Я родился в 1930 году, 1 мая, в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тому что мои родители, когда мартов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Корее было, японцы стреляли, и они убежали на Владивосток. 설마 그 이후로 고국에 돌아오지는 못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황운정 지사는 연길에서 만주 독군부 독립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에게 참패한 일본군이 독립군과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한 간도참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정착을 했다가 90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세상을 떠난 황운정 지사님은 2005년이나 되어서야 독립운동가로 공식 인증을 받죠. Активистов, а он, отец, организовал там поселки партизаны жить. Было со стороны корейцев. Их партизанский отряд. 10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лились и вместе сражались они с японцами и прогнали японцев. Вот почему. И в 1935 году отца. 그렇다면 황운정 지사님은 어떻게 해서 늦게나마 독립운동가임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인 황마이 씨는 낯선 땅에서도 배로 열심히 일하면서 고려인으로서는 옛 소련이 수여하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초의 스피드 스케이팅 공훈 트레이너가 돼요. Вот почему столь долгие годы я проработал со сборной команд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Я с могилы сопроводил и там захоронен. Так они разрешили вместе, папу и маму, умерет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И ее заветы мы выполнили. 황마이 씨는 스피드 스케이팅 지도자를 20여 년간 역임하면서 무려 100여 명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길러내죠. 이후 황마이 씨는 1990년부터는 국립 카자흐스탄 대학교 체육학과 동계 스포츠 전공 교수로 후학을 양성을 하다가 현재는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카자흐스탄 스포츠계를 빛낸 마지막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인물. 짜잔.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알지 않을까요? 그쵸? 도스타홀딩스 그룹의 총수라고 하시면 조금 더 아실 것 같은데. 네.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최유리 도스타 회장은 가장 성공한 고려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단돈 50달러로 억만장자가 된 카자흐스탄의 경제 신화이자 고려인의 아버지죠. 그가 총수로 있는 도스타홀딩스는 카스피 은행, 제분공장, 전자제품 조립공장, 제약공장, 주류공장, 영재학교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비즈니스맨이 사실은 스포츠맨으로 더 유명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포츠요? 네. 옛날에 복싱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쵸? 네, 최 회장님은 어릴 적 동양인이라는 특이한 외모 때문에 늘 놀림의 대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복싱을 통해 생존법을 터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체육대회 학교에 진학을 해서 본격적인 복싱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현지인들의 차별과 그 서러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복싱 선수가 아니라 복싱 코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뭔데요? 이 최유리 씨가 지도한 선수들이 각종 복싱 대회나 복싱 대회는 다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1979년 모스크바에서는 최유리 씨를 불러가지고 소련 국가대표 복싱팀 감독을 또 맡겨요. 네, 이 최유리 회장님께서는 고려인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 복싱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카자흐스탄의 영웅으로 떠오른 거죠. 완전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1990년에는 2년간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에서 한국팀 복싱 코치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때 최유리 씨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하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인생관도 달라져서 스포츠맨에서 사업가로서 인생체 2막을 시작했죠. 한국을 끼고 삼각무역을 하면서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현재 더 스타는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네, 여러 사업들 중에서 최 회장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카스피은행입니다. 이 카스피은행은 고려인들이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은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카자흐스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카스피은행. 그리고 고려인들에게 늘 당부했죠. 힘이 있어야 다른 민족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 동포들의 단결을 거듭 강조해왔죠. 최유리 회장님 같은 분들 계시니까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되게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스포츠 영웅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씨,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데니스텐 분만 이렇게 자세히 알았는데 다른 분들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저희 고려인 분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사회에 우리 한민족의 긍지를 드높여준 고려인 스포츠 영웅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오늘의 히스텔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